하거든요. 빈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숄더 플랜 계속 풀면 풀수록 이것은 뉴스킨 안에서는 빈배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데통은 잘 모르겠는데 존재하지 않아요. 숄더 플랜을 제대로 풀다 보면 그럼 언제 누가 왜 그만두는지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언제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지도 다 나와요. 그 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즘 들어서 진짜 많이 깨닫고 있는데 한번 제가 여기 와서 뭔 세미나를 한번 해볼까. 근데 탑스에서 제가 한 번도 전개 세미나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개를 가지고 왔는데 요즘에 제가 깨닫는 건 사실 또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 얘기도 살짝만 녹여볼게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 지난번 창원 랠리에서 그 되게 유명하신 여기 이제 스폰서님일 수도 있는데 우리 뉴스킨의 근간이 되시는 그분께서 그 랠리에 오셔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분은 왕십리에 사셔가지고요 1억 번대가 도망갔다더라고요. 근데 와이프 아내분은 너무나도 잘 살던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원래 전에 잘 살아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했다라더라고요. 저는 뉴스킨이 1억 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매 세미나마다 했어요. 매 세미나마다 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도망가냐면요 본인이 빈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저 때문에. 제가 계속 뉴스킨 1억 번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저는 이걸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좀 행동의 크기가 많이 틀렸고 물론 200만 원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20만 원 지금 2천 볼륨 하면 30만 원 들어오죠. 30몇만 원씩 들어오잖아요. 그 30몇만 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 부모님들 40년 평생을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30만 원짜리 월세는 있어야 되잖아요. 월세 들어오는 건물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은행에 40만 들어오려면 얼마 있어야 돼요? 4억 넣어놨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했냐고요? 아니거든요. 이게 여기에서부터 첫 출발부터가 틀려요. 숄더 플랜을 해보면은 소비자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평생 친구라 생각하고 50년 동안 이 사람이 나한테 제품을 쓰면은 이 친구를 제품 팔아먹으면 돼요? 안 돼요? 팔아먹으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미스트를 하나 써도 내 친구면은 내 손에 갈바닉이 쥐어져 있는데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갈바닉 한 번쯤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 친구 아프다면 가가지고 등 한번 밀어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밥 먹었는데 내가 오늘 밥을 샀다고 그 다음부터 네가 사. 이렇게 해요? 안 해요? 내 오늘 보너스 탔으니까 내가 밥 살게. 오늘 나 특별하다니까 내가 쏠게. 이게 친구잖아요. 만약에 그 40만 원이 흔들린다, 그 근간이 흔들린다면은 내가 정성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친구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제가 정계 세미나 그때 모니스쿨 강의를 서울에 있는 모니스쿨을 하면서 정계를 조금 풀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처음에 어떻게 했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 근간이 안 흔들리는 부분부터 저는 충실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이게 GV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던 사람이냐면 저 이제 전공이 피아노잖아요.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누가 1등 먹냐면요 방구석에서 안 나와요. 1등 먹어요. 피아노 학원 다 보내보셨죠? 다녀보셨죠? 피아노 학원 어떻게 생겼어요? 쪼맨한데 피아노 한 대 넣어놓고 그냥 그 안에 들어앉아 있어야 돼요. 절대로 나오면 안 돼. 대학도 똑같이 생겼고요. 대학도 고르게 피아노 학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 방 안에 딱 들어가서 안 나오는 놈이 1등 먹는 애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친구가 없어요. 그냥 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하고 틀려요. 성악 전공하는 애들하고 기악을 전공 다른 파트 전공한 친구들 합주를 하잖아. 걔네들 합창을 하고 어울려. 피아노 어떻게 하면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그걸 언제 하냐면 취학 전에 생각이라는 게 생기기도 전에 피아노 사람들을 하고 그 방구석에 누가 오래 앉아있느냐 1등 먹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뉴스킨을 너무 크게 봤는데 명단이요. 저희 신랑 전업했잖아요. 처음 만나자마자 한 번 듣고 바로 전업해서 사표되고 바로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봤거든. 엄청나게 크게 봤거든. 명단에 둘이가 적는데 엄마 아빠 다쳐가지고 7명 사업 못하죠. 그렇게 하면은. 그런데 이것이 근간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월 4억을 넣어놨을 때 들어오는 40만 원 30만 원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단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팔아먹으면 돼요? 안 돼요? 분명히 8,000 볼륨하고 10,000 볼륨하고 12,000 볼륨을 해서 서세스 드립을 다
집에 간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왜 갈까? 유숙이 되는 거 아는데 돈도 많이 벌어봤는데 왜 가지? 라고 생각하니까 보상을 이해 못한 거예요. 팔아먹었으니까 그 정도 들어오는 거지. 근데 그 다음 달 40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보상을 이해한다면. 근데 그 부분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는 할 건 아닌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하면서 모두에게서 가능성을 보게 되었고 모두한테서 기대함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그 전에 벨로시티가 되기 전에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달렸거든. 무조건. 그냥 그렇게 배워서 제 DNA가 그거예요. 뉴스킨 DNA가 저는 탑스에 있고 윈인에 있고 그리고 브레이크어웨이에 있어요. 제 DNA가. 웰스에 있단 말이에요. 제 DNA는. 근데 벨로시티가 딱 되니까 완전히 다른 DNA로 가야 되니까 셔도 플랜 하다 보니까 이 근간부터가 그러면 빈배일 수 없어요. 왜 빈배가 안 생기는지 알아요? 무조건 섬기면 되잖아. 10명 정도를 만약에 섬겨냈어. 가정의 4인 가족이 죽어야지만 끝나는 그 소비를 4인 가정이 매스컴에서 얼마를 쓴다고 한 줄 아세요? 평균 50만 원. 평균 50만 4인 가정이 죽어야지만 끝나는 그 소비가 50만 원. 50만 원 몇 명 있으면 돼요? 그 가정을 몇 명만 쓰면 돼요? 10가정 만들면 죽을 때까지 100만 원 나오는데요. 근데 공무원 되려고 그 100만 원짜리 연금 만들려고 어떻게 해요? 내 가장 젊은 날 햇볕도 보지 못하고 맞죠? 그곳에서 그 다 바친 대가로 받은 그 연금인데 50만 원짜리 10명의 평생 친구를 만들어낸다면 끝나죠. 거기서 확장이 된다면 끝내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 지금 1년 미만이신 분들은 처음에 근간이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의 근간은 소비자로부터다. 여기 유통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팔아넘기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저희 파트너들을 27,000 볼륨 하신 분도 있고요. 6개월간 27,000 볼륨 하는 분들도 제 파트너 중 몇 분이나 있었어요. 그분도 사업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계속 평생 그걸 해요?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커미션 바뀌죠? 그럼 그때 그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뉴스기는 안 되네요. 반응.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이게 끝점이 저는 이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거였고요. 이것을 보는 이유가 이게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확신을 띄었거든요. 이건 요번 이제 컨벤션이 생겼는데 저는 늘 작은 거에도 가슴이 뛰고 큰 거에도 가슴이 뛰고 저는 이 일의 확신이 개인이 성공을 하는 거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분으로 발생한 이 모든 이들의 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로 진정성 있게 가치 있게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꿈꾸지 못하던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되었거든. 백종원이 성공하는 게 우리하고 그닥 상관있나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그 많은 성공자들이 성공하는 게 저희 삶에 큰 상관이 있나요? 영향이 있나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근데 이분의 성공은 영향이 있나요? 너무 지대해요. 왜냐면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부여진 사장님이 저희 2대 스폰서 사장님인데 이분이 이제 곧 이번에 이제 100만장자 되시거든요. 이분이 성공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거예요. 왜? 나의 미래니까, 내 끝점이니까. 돈에 관심 없어요.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혹시 김승우 그 김밥하는 시우 아시죠? 그 강의 다들 좋아하세요? 네. 여기 20대들이 저는 또 20대 친구들이 처음부터 좀 이렇게 많이 함께하고 있어가지고 20대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좋아하는 일 할까 잘하는 일 할까? 좋아하는 일. 맞죠? 그 고민되죠? 어때요? 근데 김밥하는 시우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김승호 사장님이?
그 회장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해요. 돈 되는 일하세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명확하니까 저한테 왔겠죠. 그 마음이. 돈이라는 것은요, 이게 제가 원래 판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PPT로 만들다 보니까 돈은요 비옥한 토양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고민하는 거,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고민하는 자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나 행복하려고 전공이라는 것도 하고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 해서 그 일들을 선택을 하죠. 그게 돈이 포커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 엄마 아빠들 만나요. 엄마 아빠들, 내 부모님도 계셨죠. 내가 뉴스키는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게 저 아이가 저의 동기였어요. 저는 제 아이 엄마가 아니었으면은 뉴스킨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처음 시작은. 그 아이가 제 씨가 뭐예요? 저는 피아노 잘 치는 여자거든요. 근데 얘가 피아노 잘 칠까 봐 처음부터 두려웠어요. 낳자마자부터. 그래서 제가 막 울었어요. 우리 아빠처럼 나 공부 못 시켜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내가 근데 시간당 페이가 가장 컸다니까요. 그런데도 두려웠어요. 현실적으로 되게 잘 돼 있었죠. 그런데 이 아이가 피아노 잘 치는데 만약에 저희 아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미술도 만약에 잘해. 그런데 나갔더니 얘가 영향력 있는 리더십도 가지고 있어. 근데 거기에다 공부까지 잘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씨앗을 가지고 난 아이잖아요. 씨앗을. 그러면 그 아이는 그것들을 잘하니까 어때요?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그런데 이게 그 토양인 거예요. 그 행복의 씨앗을 많이 행복 주머니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비옥하지 않은 토양에 뿌려졌을 때 그것이 자라날 확률. 내 아이가 아무리 피아노 잘 쳐도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아무리 큰 영향력이 있는 친구라도 자라날 확률이 있을까요? 가시밭길에 돌길에 뿌려지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간에 생각하는 것들이 행복의 기준을 두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한가라고 했을 때 내가 불편함을 느끼고 그러면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먼저 벌자. 그러려고 하면은 뉴스kin이 꿈일 수도 있지만 뉴스kin이 꿈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뉴스kin은. 그것부터가 명확해야지만 뉴스킨 재밌게 하거든요. 저는 제가 불편할까봐 뉴스킨 했어요. 제 아이가 꿈을 얘기했을 때 눈물 흘렸댔잖아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저 때문에 돈을 많이 썼는데 노후가 되니까 남아있는 세월이 너무 길다 보니까 행복하지 불편하지 않을까를 생각했을 때 의문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불편한 걸 보고 있으면 저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거든요. 제 기준입니다. 사장님들은 무엇이 지속되면 불행해요? 계속 참으면 불행하죠. 계속해서 참는 거 난 편하다. 그럼 뉴스킨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산에 가도 되잖아요. 맞잖아요. 절로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이 불편해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간, 토양을 주는 게 뉴스킨이라는 거. 그게 내 안에 딱 있어, 중심이 바로 있어야지 누군가를 전달해낼 수 있어요. 저는 이 모든 제가 했던 행동들이 다 마중물이라 생각하거든요. 마중물 아시죠? 펌프질을 했을 때 물이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그 물은 솟아나지 않거든요. 그거 아시죠? 제가 했던 마중물들의 형태를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제가 진짜 재수없고 교만했거든요. 제 스스로가 그래 생각해요. 내 같은 파트너 진짜 재수없겠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최충일 사장님 되게 반듯하죠. 제 루비가 막 되니까 루비를 빠른 속도로 갔거든요. 그렇게 하고 막 파트너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갖고 제가 두 번째 달에 팬클럽을 하고 랠리 두 번째 갔을 때, 네 번째 갔을 때 트레이닝을 했거든요. 어때요? 조금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더러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루비 때 강의했거든요. 저희 6년, 5, 6년 전에는 여기에서 막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저거 이제 강의를 해라는 거예요. 저 뭐라는 줄 알아요? 다이아몬드 되기 전에는 저는 절대 앞에 서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교만의 끝을 달리죠. 그 마이 스토리도 하지 않고 와이도 하지 않고 아무 마이크 한 번도 안 잡고 저 다이아몬드 됐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오는 후폭풍이 너무 큰 거예요. 진짜 교만했는데 저의 마중물이 또 있었겠죠. 어떤 마중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애기 안고 있죠. 저희 신랑인데 이렇게 저희가 100일 때 애기 100일 때 사업을 만났고 사표를 내고 이렇게 사업을 만났는데 저는 이제 둘째를 키울 형편이 안 되잖아요. 하루에 16시간 일하는 여자니까 애만 낳고 나면 저는 이제 키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전물력 이런 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한테 허락을 받고 내가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확답을 받고 제가 임신을 하고 애를 낳고 그것도 임신은 언제냐 방학 때 했거든요. 아기를 방학 때 낳는 걸로 임신해서 10월, 11월 둘 중에 애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6월 달에 나오든지 10월에 나와요. 그러면 학교, 대학교 방학에 딱 맞춰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애를 딱 낳았는데 100일이 되어서 사표를 딱 낸날 그 달에 시아버지께서 그 교통사고를 당하세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1년 8개월인가 계시게 되거든요. 아이 물론 중요한데 이 아이를 케어할 수는 없죠. 아버지가 거기 계시니까 아버님이.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놔두고 가게 돼요. 그래서 바로 전업주부가 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요 상태에서 사람들은 보통 보면 그래서 안 하죠. 우리 집에 어르신이 뭐 이렇게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고 이제 100일이고 엄마인 저는 너무 바쁜데 누수끼 투잡을 하고 있는데 아빠는 전업을 했는데 전업주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노태한 사장님이 그때 약간의 우울증을 겪으면서 센터로 출근하기 시작해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출근을 해요. 매일 출근을 하면서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김해 계신 분들이었고 또 아니면 창원 마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지인들이 학원에다가 바로 차리는 여기 2층에 있는 저희가 1층,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학원이었는데 2층에 빔을 달고요. 멀리 있었던 게 아니고 스크린을 달고 빔을 달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깔고 했거든요. 근데 요때 어떻게 했냐면 왜 사장님들이 저는 김해에서 저 사업을 했잖아요. 김해 시스템 돌리는데 쉬웠을까요? 괜찮았어요. 사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했노? 거기에 사람이 아침에 가면요 저희 실 한 명 있었어요. 처음에 오픈을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근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계속 생각을 해봐도 그냥 나는 이 일을 대하는 자세가 기업을 운영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달에 1억 번 일이잖아요. 그게 일반에 장사한다고 주는 일 아니잖아요. 먼저 직장 다닌다 그 돈이 주어지지 않죠. 한 달에 1억 버는 일들이. 그래서 요때 어떤 날이냐면요. 저희가 처음부터 잘할 수 없잖아요. 제가 처음에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데 창원에서 누가 연락이 온 거죠. 제 파트너의 이제 소비자가. 근데 저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딱 한 번 받았을 때예요. 근데 사업은 이해를 했고 이걸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 딱 한 번 받았기 때문에 갈바리 켜는 법도 모르고 뭐 이 상태였는데 센터에서 김해까지 한 2시간 걸리는 거예요. 넘어오는데 그 시절에는. 그래서 스폰서는 막 부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거는 내 사업인데 이 생각이 제일 컸어요. 스폰서님은 왜 불러? 그러면서 제 파트너가 누구였냐면 18년 피부 관리실 원장님이셨어요. 그분이 저를 스폰서라고 저는 피아노 친 여자인데 저를 스폰서라고 저를 데리고 가겠대요. 근데 나보고 데몬스트레이션 해야 돼. 그래서 나도 딱 한 번 봤는데 뭐가 아까 생기가 휘지는 거 그거 하나 봤던 거 같고 뭐 있어. 그래서 막 수소문 해가지고 방법이 없는 게 그때 리터머스진 어디서 구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야. 이게 통 흔드는 거. 백바스도 제가 쓰고 있는 워시는 있고 이거 빨간 장은 사면 되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네랄 오일도 사면 되니까 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흔드는 게 없어가지고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뭐를 넣었는데 하얘졌고 그래서 아기 약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투명한 약병. 그래서 좀 큰 사이즈잖아요. 그거를 약국 가서 구하고 빨간 약을 사고 이렇게 가면서 간에 넘어가는 동안 스폰서들이 계속 여기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계속 물어봐가지고 제가 가는 첫 대목이 그래서 저희 첫 대목 그렇게 딱 했단 말이에요. 18년대 욕 같다. 18년대 그 원장님이셨는데 그분이 하면 되는데 되게 스폰서라고. 제가 하게 됐는데 근데 갈바닉이 이상하게
가면 자꾸 꺼져. 이상하다. 내 얼굴에 있을 때 잘 되는데 자꾸 꺼지는 거예요. 한 번 봤잖아요. 내 몸에 터치를 했고 어제 이거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꺼진 상태였어요. 왜냐면 나는 전문가라고 나를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그분도 피부 관리를 하는 분, 피부 관리실. 그 소비자가. 내만 전문가가 아니야. 근데 가가지고 있죠. 굉장히 전문가처럼. 왜냐면 내 얼굴 변했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안 켜지는 거예요. 손을 떼고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 그 사람 사업을 했어요. 진짜 확실해. 제 처음에 진짜 옛날 적 거를 막 끄집 내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한 번도 여기서 얘기한 적이 없어가지고 이 모습은 언제냐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막 저는 이것을 개최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괜찮은 사진들인데 첫 차기 때 모습은요. 학원에다가 스폰서님을 불렀단 말이에요. 2시간 걸려서 와야 된다. 밤에는 특히나 밀리고 막 이러니까 2시간을 걸려서 와야 되는데 이것을 나만 보고 오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 70 먹은 이모 막 다 앉혀놨어요. 누구라도 있어야지 이분을 불렀을 때 덜 미안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는 월요일 저녁 7시 반에 1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거를 돌렸어요. 갈릴레이를 학원에서. 갈릴레이라고 해가지고 돌렸는데 한참 많이 한 2-3번 하니까 저희가 막 선무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다 앉혀놓는 걸 제가 이해한 거는 이 세상에 이것보다 나은 도구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사람 다 앉혀놨는데 그날 비가 오고 막 그래가지고 스폰서님이 9시 넘어섰어요. 사업 설명해줘야 되는데 제가 했던 게 이것을 하고 뒤에 사업 설명 1시간 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딱 2시간짜리였어요. 온 사람들마다 다 사업한다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막 이렇게 막 오르는데 사업 설명은 제가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전화를 하니까 안 오시니까 아무리 전화를 해도 차가 막혀서 못 온다는 거예요. 도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받았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집에 오래된 얘기인데 이메일로 받았어요. 사업 설명을. 그래서 제가 했어요. 저는 한 2번 들은 게 다였거든. 사업 설명 5A1이고 뭐고 한 번인가 들었는데 자료는 있으니까 떠들어도 되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잖아요. 사업 설명 하고 맞아. 제 파트너, 제 소비자 또 데리고 온 상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업 설명 안 해요. 사업 소통서 안 한다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하고 이것도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뒤에 이분은 스폰서님 도와주는 상황. 그래서 제가 첫 세미나를 갈릴레이 2번인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1시간짜리 세미나를 5A1이 뭐고 어쩌고 좀 더러운 건 있어가지고 자료는 이제 스폰서님 줬으니까 그거대로 막 브리핑인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사업자 했었거든요. 말도 안 되게.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단 한 번도 힘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PA 되고 2년 차부터 눈물이 난다고. 성장하고 싶어서. 이게 일이 아닌 것 같고 너무나도 거대한 일인 것 같고 내 그릇을 잡아째는 시간들이 막 있다 보니까 이제부터 조금만 무턱 건드려도 눈물이 나고 막 이러는데 그 전에 단 한 번도 눈물 흘리지 않았고요. 누가 단 한 번도 비교하지 않았고 그냥 당연했어요. 그래서 1년간 했던 거예요. 이런 행위들을. 그런데 초기 사업자들이 스폰서 없어서 못한다, 뭐 스폰서님이 몇 번에 뭐 대면 지원을 한다 이런 것들이 저도 사실은 해드려요. 해주고 다 해드려요. 그런데 이게 조금 마중물이 아니었을까? 저는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파트너들에게 어쩌면 또 사실은 또 강요했기 때문에 그 파트너들이 또 갔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게 그냥 당연한 자세라 생각했어요. 제가 하는 일보다 제가 하는 일에 데뷔했을 때 엄청난 다른 끝점을 가지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불편하지 않으려면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피아노 치는 것도 치는 게 좋지 가르치는 거 좋지 않거든요. 저는 진짜 약 먹어가면서 링거 맞아가면서 애들 가르치고 그리고 밤 입시생들은 몇 시에 와요? 밤에 오잖아요. 밤 11시, 12시까지 가르치면요 그다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근간이 되는 그 행복이라는 게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최선을 다했던 거였거든요. 누수긴 똑같아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스킨에서 주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면서 희망적이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 구조에서 벗어나서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을 다 꿔도 된다라고 이해했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딴 게 나오네. 딴 거 얘기 한번 할게요. 제가 봤던 마중물 요즘에 파석하기 막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낯선데 이거 뭐예요? 제 모든 꿀이죠 이게. 저희가 가장 이걸로 밥을 먹고 살았죠. 제 꿈이었고 그래서 지금 미국 가시나요? 네. 가시죠. 안 가시는 분들은 마음에만 담으세요 그냥. 제가 좀 죄송해서 저 본 겁니다. 저는 200만 원짜리로 봐도 괜찮거든요. 그래도 빈배 아니에요. 그분들도 괜찮은 분들이에요. 30만, 40만 원 벌려고 오시는 분들도 빈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가장 성공이 빠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밖에서 들어와갖고 바꿀 게 크지 않은 사람들이 빠르다고 했거든요. 당연히 애기만 키우다가 왔고 돈을 한 번도 벌어보지 않고 자기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게 좀 느릴 수 있어요. 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30만 원의 목표를 하는 200만 원 목표를 하는 전혀 개의치 않는데 제 목표는 1억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행동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데 너무 못했었거든요. 빠르게 됐지만 제가 갖고 있던 그 기준점 때문에 그 자세가 좋지 않았죠.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극단의 자세를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나를 복잡하게 다 떠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왔는데 다 떠났어요. 그래서 골드 1년 반 죽도록 했는데 골드 토요일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사람을 만나고 저는 월, 목, 토를 정해놓고 왔었거든요. 목요일, 토요일은 센텀으로 오는 날, 목요일, 토요일, 월요일 날은 저희 학원에서 하는 날, 그리고 대학 수업 싹 다 거기 다 맞췄어요. 싹 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걸 다 조절을 했는데 미국을 가려고 하니까 1년 반 동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 좀 오해될 수도 있는 전개니까 얘기할게요. 저는 누스킨에 오니까 제가 버는 돈의 10분의 1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입시생은 할 수가 없죠. 밤마다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입시생 전체를 없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대기업의 부장 월급 이상 날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날리고 나면은 학교 수업이 저는 월화수목금토가 수업이 꽉 차 있었어요. 오후 3시에 딱 오면 1시간 쉬고 4시부터 입시생 레슨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학교 수업을 싹 없앴거든요. 절대 못 없애는 거 몇 개는 안 들었고. 그러면 수입이 어떻게 돼요? 1년 반 동안 수입을 줄일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누스킨에서 봤던 비전이 달랐던 거예요. 완전히 줄였고 나가는 것들을 제로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고 저는 숨만 쉬는데 800만 원 나갔거든요. 한 달에 제가 딱 나가는 게 제가 행복이 저희 아이한테 또 있었다고 했잖아요. 영어 유치원 보내, 뭐 발레 시켜, 뭐 창의 뉴스 보내, 영재 과학, 영재 수학 뭐 이렇게 막 애한테 얼마 들어가냐면요 끝내주게 들어가요. 거기다가 제가 그렇게 해서 제 삶을 어느 수준까지 올리냐면은 가장 넓은 아파트, 가장 좋은 차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목에 제가 제 스스로 목을 감은 거예요. 목줄을 감고 그때부터 16시간을 죽도록 일을 10년간 제가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삶의 질을 삶의 수준 낮추기 싫어가지고 죽도록 일할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본 빚은 너무 큰 거예요. 누스킨 진짜 저는 하긴 하거든요. 너무 커가지고 아이를 방과후 따로 안 시켜요. 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저희 김해 탑수 오픈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입학식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계속 연락이 오고 김해 번호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오픈식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뭐지? 그래서 오후쯤에 제가 너무 전화가 많이 와서 이제 딱 받으니까 아이가 김해 사는 아이가 맞나요? 학교는 오나요? 이제 조사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몰랐거든요. 가입학식이고 뭐고 이런 거를. 저는 오로지 모든 게 여기에 포커스가 돼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사실 대가지불로 내놓은 거예요.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서 왜냐면은 가장 많은 돈을 그 아이가 쓰고 있었거든. 내가 누스킨으로 밥 먹고 살려고 하면은 그것부터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대신에 사춘기가 되기 전에 끝낸다. 이게 제 목표였어요. 완벽하게. 그렇게 하면서 1년 반을 살고 나니까요. 미국 컨벤션 갈 돈이 없는 거예요. 컨벤션은 남편하고 부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부부가 딴소리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돈 될 만한 걸 봤거든요. 그랜드 피아노 저희 집에 제가 결혼할 때 사가지고 갔다. 다른 혼수 줄여도 이것만은 못 넣는데 갖고 제가 이거를 사들고 갔었거든요. 이거를 파니까 다 둘이가 미국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를 팔고 저희는 미국 갔고요. 갔더니만은 우리가 갬블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어요. 분명히 한국에서는 루비 인정을 받았는데 올라갔는데 그때 갔을 때만 해도 루비들을요 이렇게 띠를 줬어요. 띠를. 분명히 뭐 됐었는데 우리 이름은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신랑도 착하거든요. 잘못됐다. 우리가 누락이 됐다 지금. 빨리 띠를 받아온다. 그 몇만 명이 있는 데서 한국 매니저를 찾는다는 게 있죠. 진짜 뭐 전화가 되나요 이게? 아 되잖아요. 그 컨벤션장을 죽도록 뛰어가지고 찾아냈어요. 근데 제가 띠를 받아오래 했거든. 쪽팔려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 띠 때문에. 그랬는데 누구는 골드다 이라는 거예요. 그 아시죠? 뭐 기간 안에 막 이렇게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나 분명히 루비인데 내가 같이 루비 됐던 아들은 다 띠 받았는데 내가 되게 더럽게 사업 못한 거죠. 진짜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가서 봤어요. 근데 보니까 저는 이게 없어갖고 죽겠는데 꼭대기 앉아서 이게 죽겠는데 밑바닥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 평지를 다니면서 드레스 입고 다니는. 그래서 비전은요 가장 좋은 스폰서 누군지 다 아시죠? 가장 좋은 스폰서 대본해준 스폰서 뭐 차 태워주는 스폰서 잠 깨워주는 스폰서 아니고요. 가장 큰 그림을 눈 딱 감고 보여줄 수 있는 스폰서예요. 그 사람한테 맞추지 않고요. 딱 보여주는 스폰서가 가장 좋은 스폰서거든요. 그 사람 사정 다 생각하면 절대 못 보여줘요. 그게 스폰서의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전은 보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에요. 나는 스킨을 그렇게 큰 비즈니스로 이해를 하니까 5년간 돈 안 들어도 괜찮다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원래 사업을 하면은 그런 거잖아요. 성공을 해도 5년 뒤부터 플러스가 될까? 일반 사업을 시작했다라면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사업을. 근데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봤거든요. 거기서 비전을 나 반드시 띠도 없어서 쪽팔려 죽겠는데 밑으로 내려가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때 목표 설정이 너무 비참하게 가잖아요. 그랜드 피아노 나의 생명줄을 딱 끊고 갔던 거기에서 또 꼴도 당했잖아요. 비참한 꼴도 막 주변 아들은 다 달고 있는데 내만 못했어. 그러면서 그곳에 분명히 서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딱 2년 뒤 컨벤션에서 팀-엘리트 인정을 받았거든요. 골드에서 팀-엘리트 갔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팀-엘리트를 빨리 가고 늦게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다른 사람이 10명 만났는데 100명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가지의 경험치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기한에 상관없이. 저는 그 세월 동안 엄청난 걸 다 겪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목 디스크 터졌거든요. 갔다 오자마자 바르셀로나에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목 디스크가 다 터져가지고 온몸이 이렇게 마비되고 서울에 한 달 넘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있으면서 그것들을 대가 지불하는 것도 괜찮아서 어차피 피아노 터지거든요. 피아노를 해도. 그러한 것들이 나의 마중물이 아니었나.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기회센터가 저희가 그러한 행동들을 계속하니까 스폰서님한테 제가 기회센터 합시다 뭐 이렇게 했을까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희가 이해한 것들을 했을 뿐이에요. 월요일 저녁마다 했었고 스폰서님들
스포츠님들을 불러서 죄송하지만 강의를 해달라. 그 대신 저 사람 진짜 많이 채워놓겠다. 멀리서 온 거 아깝지 않게 제가 하겠다. 그래서 진짜 꽉 채우려고 노력을 했고 매주 스폰서님들을 저희를 보여주려고 모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은 그렇게 하는 거라 생각을 했어서 그때 1대1부터 이승희 사장님 빼고 다 왔었어요. 이승희 사장님은 강의하는 거 싫어하신다고 해가지고 안 하고 제가 최숙희 신윤대 사장님까지 저희 김해 피아노 학원에 오셨거든요. 엄청 감사하게도 그 대신 사람은 쪽팔리지 않을 정도로는 모셔놓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했더니 1월달에 저는 피아노 누스킨으로 옮겨가는데 완전히 목표가 되어 있었거든요. 피아노를 버린다는 개념이 다른 거죠. 생계의 도구로서는 버리고 누스킨으로 간다라고 딱 목표를 했었기 때문에 1월달에 오픈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김해 센터를. 그래서 저희 신랑하고 같이 망한 커피숍들 돌아다녔거든요. 커피숍 위치는 좋은데 인테리어가 엄청 많이 잘 되어 있는데 걸리고 무 이렇게 되는 게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내가 걸어야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제 얘긴데 집을 한 채 팔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걸 걸어야 되니까 전세금을. 저는 사실 진짜 누수긴 그래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10년 넘게 하면서 집도 막 이렇게 하고 막 했을 거잖아요. 투자도 막 해놓고 왜냐면 현금이 많이 들어오는 직업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집을 한 채 팔고 이것을 이제 1억 정도 전세금? 뭐 작게 걸면 5천만 원이라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주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김해에 센터를 내려고 해. 너희 함께 할래? 이렇게. 그 무렵에 제가 실제로 진짜 다 알아봤는데 막 저희 신랑하고 둘이서 커피숍 가보고 여기가 좋을까 주차시설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희가 마중물이라는 행동을 1년간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당연하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김해센터가 오픈이 되고 그리고 잘 됐나요? 안 됐다고 했잖아요. 오전에 출근해서 저희 신랑 한 명 다 투잡자 저희는 이렇게 했더니 김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진짜 없었는데 저희가 한 번씩 문을 따거든요. 외부 강사 오면 문이 따져요. 그래서 오늘 문 땄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한 번씩 올리잖아요. 열심히 하니까 저만 열심히 산다라고 생각을 사실 했어요. 저하고 저희 언니하고 저희 언니 친구 3명이 시작을 했는데 이 여자들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 좀 잔인하게 살던 여자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한다였어요. 근데 이들도 자신이 사랑하고 소중하다 생각하는 것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증명해내는 거죠. 김해에 많이 있어요. 창원에도 많고 많이 있어요. 가정이 중요해, 성과가 중요해요. 성과를 낸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에 저는 박수 쳐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비즈니스라는 곳이 저희가 개모임이 아니거든. 막 이런 모여서 노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진짜 많이 중요한 부분이고 피아노 학원을 오픈을 했는데 성과라는 게 뭐예요? 아이가 오는 거죠. 학원에. 그 성과가 없으면은 내가 온 마음을 들여서 만약에 내가 인테리어 내가 다 하고 막 거만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했던 그 가정들 1년의 가정들이 중요할 수는 있죠. 개인의 성장으로 봤을 때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길거리 낳는 거죠. 성과가 없으면. 그죠? 그냥 일반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누수기는. 바깥에서 그 자세인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랬어요. 제가 막 시어터 플랜하는데 진짜 사업 설명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는 사업 설명을 진짜 많이 하는데 이번에 간호사 한 분을 만났는데 그 간호사가 이제 육아휴직을 하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는 그래서 육아휴직을 하면서 이 빈곤을 느낀 거예요. 이렇게 막 죽는 이렇게 가정에 그래서 갈 곳이 있다는 것을 엄청 행복해하는 간호사셨어요. 그래서 막 같이 가는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다 들었죠. 사업 설명하는데 막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분이 누구를 돕고
있고 막 이렇게 환자들의 생명을 막 살리는데 가치를 느낀다, 막 희열을 느낀다, 막 너무 감사해요. 막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막 브리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는지 알아요? 그럼 한 달이 됐는데 너무 가치 있는 일이니까 돈을 안 줘요. 당신이 원해서 가치 있는 일을 했으니까 돈을 안 준다고요. 그곳에서 다음 달에 갈 거예요.